여보, 여행 잘 다녀와. 그렇게 말했던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 낯선 여자와 함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제가 돌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 오빠, 이 집 이제 우리 거지?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34살 윤소린 씨의 실화인데요. 듣다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또 싶으실 겁니다. 소린 씨는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 박도연 씨는 37살로 중고차 딜러였고요. 결혼한 지는 7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소린 씨 요즘 너무 힘들었대요. 일이 많아서 거의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팀장님이 깜짝 놀라서 말했죠. 소린 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무조건 휴가 가세요. 3년 만에 휴가였습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긴 휴가요. 소린 씨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휴가래. 우리 어디 갈까? 제주도 어때?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에이, 뭐하러 가? 집에서 쉬지. 소린 씨는 속상했어요. 3년 만에 휴가인데 남편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냥 혼자 다녀와. 요즘 너 너무 힘들잖아. 푹 쉬고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소린 씨는 고마웠어요. 남편이 자기를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린 씨는 혼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혼자 여행이라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래간만에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한테 연락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예요. 문자도 몇 시간씩 답이 없고요. 바쁜가 보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소린 씨가 전화했을 때 남편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응, 나 지금 고객이랑 있어서 통화 못해. 끊는데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이 여자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소린 씨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흘째, 다섯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는 잘 안 받고 문자는 간단하게만 답하고 잘 쉬고 있어? 응. 저녁 뭐 먹었어? 그냥 라면. 혼자 먹기 힘들지? 내가 빨리 갈게. 아니, 천천히 와. 걱정 마. 여행 마지막 날 소린 씨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내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 7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응, 알았어. 남편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공항에 마중 나갈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만 하고 끊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소린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을까? 진짜 그냥 바빴을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소린 씨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는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밤 8시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고장 났나?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삐삐삐삐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남편이 집에 있나 보네. 소린 씨는 안심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몇 초 뒤 문이 열렸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소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누구세요? 소린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그러자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소린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야? 문이 더 활짝 열리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집을 샀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자가 내민 건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매도인 란에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도현, 그리고 정아린. 정아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누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습니다. 계약 체결일 일주일 전, 잔금 지급일 사흘 전, 등기 이전일 오늘 오후 3시. 소린 씨가 제주도에 있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새 집주인 부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정식으로 계약하고 돈 다 지불했어요. 혹시 이 집 주인 아니세요? 저 여기 7년 살았어요. 남편이 박도현인데. 박도현 씨 맞아요. 그분이 저희한테 집 팔았어요. 소린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았다고? 그것도 내가 여행 간 사이에? 그것도 모르는 여자랑 같이? 혹시 정아린이라는 사람 아세요? 소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새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도현 씨가 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계약할 때도 집 비울 때도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글쎄요, 저희도 잘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분 같던데요? 같이 사는 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린 씨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여행 갔다 왔을 뿐인데 집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모르는 여자랑 집을 팔아버렸어요.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소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번째 전화에서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꺼진 거예요. 소린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을 여행 보낸 것도, 연락을 피한 것도, 전화를 끊어버린 것도 다 계획이었다는 걸요. 과연 박도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정아린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고 있었고 남편 박도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린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자기가 7년 동안 살던 집을 바라봤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난처하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소린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관리사무소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캐리어를 끌고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관리소장님은 소린 씨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소린 씨? 벌써 돌아오셨어요? 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팔렸다는데. 소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칠 전부터 이사 준비하시더라고요. 이사 준비요? 네, 도연 씨가 그러시던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소린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소장님,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짐을 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CCTV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소린 씨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소린 씨가 제주도로 떠난 바로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 박도연이 내렸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둘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린 씨는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거 볼까요?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 든 부부까지 나타났어요. 아마 여자의 부모님 같았습니다. 4명이서 집안의 짐을 다 싸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소린 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장롱도 나갔어요. 신혼여행 사진, 결혼식 앨범, 소린 씨의 옷들, 책들. 모든 게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소린 씨는 울먹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이 완전히 비워진 후 남편과 그 여자가 현관문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화면을 멈췄어요. 소린 씨, 괜찮으세요? 소린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도연 씨가 소개할 때 예비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린 씨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예비 신부라고? 자기는 아직 부인인데? 이혼도 안 했는데? 소장님 저 남편이랑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우리 이혼 안 했어요. 소장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중혼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소린 씨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옆에 있었습니다. 집도 없어졌어요. 남편도 사라졌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일주일 만에 증발해버렸어요. 휴대폰으로 남편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소린이에요. 도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소린 씨, 미안해요. 저도 요즘 도연이랑 연락 안 돼서. 제발요, 뭐라도 알면 말해주세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도연이가 저한테 술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날 도연이가 새 여자 만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되게 젊고 예쁘다고, 부모님도 부자라고. 소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바람 피우나 보다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 이름이 정아린이에요? 네, 맞아요. 도연이가 할인이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린 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부동산 투자한다면서 남자들한테 접근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뜯어내고 소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이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무슨 돈 문제요? 그게 할인이 부모한테 투자금을 줬는데 다 날렸대요. 몇 천만 원. 소린 씨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집을 판 거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도연이가 그 돈 갚으려고. 전화를 끊고 소린 씨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까지 날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 명의도 아닌데 마음대로 집을 팔았어요. 잠깐 명예? 소린 씨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집을 남편 단독 명의로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죠? 결혼하면 부부 재산이잖아. 명의가 누구 건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믿었어요. 7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단독 명의니까 남편 마음대로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소린 씨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0원. 남편과 공동 계좌였는데 돈이 다 빠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신용카드 연체 문자가 잔뜩 와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드도 같이 쓰던 건데 남편이 긁어쓰고 안 갚은 거예요. 그 순간 소린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자기를 여행 보낸 이유를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한 거였어요. 집도 팔고 돈도 빼가고 짐도 다 빼고 그리고 사라지려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소린 씨가 제주도에서 푹 쉬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요. 소린 씨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나 오늘 밤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는 놀라면서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친구 집에 도착해서 모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건 완전 사기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근데 집이 남편 명의인데 신고가 될까? 당연하지.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마음대로 못 팔아. 친구 말을 듣고 소린 씨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소린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배우자, 기망, 재산 무단 처분. 소송 걸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CCTV, 통화 기록, 문자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다 모아오세요. 소린 씨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CCTV 복사하고, 은행에서 거래 내역 떼고, 통신사에서 통화 기록 받고,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정아린이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리고 부모까지 끌어들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사라지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남편도 속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이 좀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배신했고 집을 팔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과연 소린 씨는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남편과 정아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소린 씨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정아린을 찾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소린 씨는 남편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 씨 좀 바꿔주세요. 아, 도연 씨요? 일주일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저희도 놀랐어요.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뒀어요. 완전히 사라질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소린 씨는 남편 친구 민수 씨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민수 씨, 도연이 요즘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연락이 안 돼서. 근데 제 후배가 며칠 전에 봤대요. 어디서요? 강남 쪽 고급 오피스텔이래요. 할인이랑 같이 있더래요. 강남 고급 오피스텔. 집 한 돈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소린 씨는 그 주소를 받아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새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막았어요. 방문하실 분 호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제가 호수를 몰라서요. 박도연이라는 사람 찾는데 죄송하지만 호수를 모르시면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소린 씨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 7시쯤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 박도연이었습니다. 소린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7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정아린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린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도연. 남편이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소린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소리나? 소리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소린 씨가 다가가자 정아린이 남편 뒤로 숨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집을 팔았어? 왜 내 물건까지 다 가져갔어?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일주일 동안 계획하고 실행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정아린이 나섰어요. 아줌마, 지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아줌마. 소린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보다 겨우 5살 어린애가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당신이 정아린이죠? 남의 남편 꼬셔서 집까지 팔게 만든 게 당신이죠? 정아린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꼬시다니요? 도연 오빠가 저한테 먼저 왔어요.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거짓말. 우리 이혼 안 했어. 그건 곧 하실 거잖아요. 정아린의 말에 남편이 소린 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소린 씨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정말 이혼하려고 이런 거야?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 여행 보내놓고 몰래 다 처리한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당연하지. 내가 왜 보내줘야 돼? 그리고 집 때문에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소린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집 때문에 싸울 게 뻔하니까 몰래 팔아버린 거야? 그게 말이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아린이 또 끼어들었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남편도 없어졌어. 그건 아줌마가 남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린 씨는 정아린한테 달려들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자기만 손해니까요.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이요? 정아린이 비웃었어요. 아줌마,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아요? 도연 오빠 명의예요.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함부로 못 팔아요. 그래요? 근데 이미 팔렸는걸요? 정아리는 자신만만했어요. 소린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도현, 당신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 몰라? 뭐? 이 여자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 했어요. 결혼하자고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고 투자 명목으로 돈 뜯어내고 사라지는 수법이에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정아린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오빠, 저 사람 말 듣지 마요. 질투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질투? 이미 피해자가 3명이나 있어요. 다 조사했어요. 소린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정아린의 전 남자친구들 얘기, 그들이 잃은 돈 액수, 수법. 남편은 그걸 보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리나, 이게 뭐야? 오빠,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당신 부모한테 준 5천만 원은 어디 갔어? 투자한다더니 수익금은 왜 안 나와? 남편이 따져 묻자 정아린이 당황했어요. 그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벌써 2달 넘었잖아. 오빠, 저 믿어줘요. 곧 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남편 표정을 보니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도연, 당신도 피해자면 나랑 같이 고소하세요. 그럼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뭐? 이대로 가면 당신도 공범이 돼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아린이 남편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들어가요. 저 사람 말 듣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린 씨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집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정아린 씨가 위조 서류를 사용했어요. 본인이 공동 소유주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대요. 소린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거래는 무효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집도 되찾을 수 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아린 씨한테 속았다는 걸 증명하면요. 그럼 남편은 처벌 안 받아요? 일부는 책임져야겠지만 정아린 씨보다는 훨씬 가벼울 거예요. 소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배신한 건 맞지만 그래도 사기꾼한테 속은 건 불쌍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린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린이가 진짜 사기꾼이었어. 오늘 알아봤더니 부모도 가짜였어. 배우를 고용한 거였어. 소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돈도 다 날아갔어. 집 한 돈, 내 적금 다 하린이한테 넘어갔어. 그럼 이제 어쩔 건데?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리고 너한테도 용서 빌려고. 용서?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7년을 같이 산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다니. 나 정말 바보 같아. 소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소린아, 나 도와줄 수 있어? 할인이 고소하는 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데? 미안해.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린 씨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이구나. 지금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매달리는 거였어요. 박도현, 나는 당신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소리나. 대신 법정에서 보죠. 내 재산 돌려받을 거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소린 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정아린, 박도현. 혐의 사기, 배임, 위조 서류 사용, 재산 무단 처분. 과연 소린 씨는 집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을 넣고 일주일 후 소린 씨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린 씨, 정아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피해자들 진술도 확보했고 위조 서류도 발견됐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드디어였어요. 정아린이 잡힌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박도현 씨는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남편은 아직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소린 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정아린을 봤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오피스텔 앞에서 봤을 때는 당당하고 오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의자 정아린,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는 억울해요. 정아린이 소리쳤어요. 저는 도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기 같은 거 친 적 없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 가짜 부모,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의 진술. 그건 정아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아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소린 씨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소린 씨는 태연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리나. 소린 씨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잠깐만. 제발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소린 씨 앞을 막아섰어요. 할 얘기 없어요. 비켜요. 나도 피해자야. 하린이한테 속은 거라고. 그래서요?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7년을 같이 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소린 씨는 창피했지만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는 무슨. 당신이 한 일 생각해봐요. 나를 여행 보내놓고 집을 팔았잖아요. 내 물건까지 다 버렸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린 씨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도현 씨,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서류 받으면 도장 찍으세요. 소리나. 소린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소송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소린 씨가 결혼 생활 동안 낸 생활비, 대출 이자, 인테리어 비용 모두 계산했어요. 총 8천만 원이 넘어요. 8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집값도 올랐잖아요. 매매 당시 가격의 절반은 소린 씨 몫이에요.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값 절반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약 2억 정도 될 겁니다. 2억. 소린 씨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드디어 첫 재판날이 왔어요. 소린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어요. 건너편에는 남편과 정아린이 앉아 있었어요. 정아린은 여전히 구치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혐의를 낭독했어요. 피고인 정아린은 피고인 박도연을 꼬드겨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서류를 사용해 자신이 공동 소유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정아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박도연 씨와 진심으로 교제했고 그가 자발적으로 집을 판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CCTV 영상, 위조된 서류,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가짜 부모 배우의 증언. 모든 게 정아린에게 불리했어요. 그리고 소린 씨의 차례가 왔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윤소린 증언하시죠? 소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박도영과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냈고 집을 꾸몄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변호사가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송금 기록을 모두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남편은 저를 여행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집을 팔고 짐을 빼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소린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년이 아깝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다음은 남편의 차례였어요. 남편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박도연, 당신은 정아린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까? 네. 저는 할인이가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부인을 속이고 집을 판 건 사실이죠? 네. 후회합니까? 남편이 울먹였어요. 너무 후회해요. 소린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판사가 말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아린, 사기죄와 위조 서류 사용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정아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판사는 계속했어요. 피고인 박도연, 배임죄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원고 윤소린에게 재산 분할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1억 8천만 원. 소린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 윤소린에게 반환됩니다. 집도 돌려받게 된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소린 씨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변호사가 축하해줬어요. 소린 씨,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예요. 소린 씨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집이 정식으로 소린 씨 명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소린 씨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집 돌려받았으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지? 아니, 나 이 집 팔 거야. 왜? 힘들게 되찾았잖아. 소린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이 집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아.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럼 뭐 할 건데? 꿈이 있었어. 내 공방 차리는 거. 공방? 응, 수제 액세서리 만드는 거.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거든. 친구가 활짝 웃었어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소린 씨는 집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받은 돈과 재산 분할금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 출발이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변호사님도 왔습니다. 소린 씨, 정말 멋져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몰랐어요. 소린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쓰러졌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날 저녁 소린 씨는 공방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는 손으로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은 잃어도 내 삶은 뺏기지 않는다. 소린 씨는 그 문구를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과연 소린 씨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집을 팔고 공방을 연 뒤 소린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빛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점심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조용한 음악 속에서 혼자 작업하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린 씨가 가게 문을 열기 직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뭐지? 봉투 안에는 간단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필체를 보는 순간 소린 씨는 바로 알았습니다. 남편 박도연이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소린 씨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별일 아니란 듯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그날 점심쯤 가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들어왔죠. 손님인가 싶어 인사하려던 순간 소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박도연. 예전엔 항상 깔끔하고 자신감 넘쳤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나 잠깐만 얘기하자. 손님들도 계신데요. 여기서는 곤란해요. 그럼 5분만. 가게 밖에서 소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자난 바보였어. 너랑 7년을 살면서도 널 모르고 살았어. 소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이 갑자기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물건들. 그때 못 챙긴 거. 봉투 안엔 작은 액세서리 재료들과 낡은 수첩, 그리고 결혼 초에 찍었던 셀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소린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 버려진 마음.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바라는 건 그저 내가 잘 살길 바란다는 거야. 그동안 내 욕 많이 해도 돼. 자격 있어. 소린 씨는 박도연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날 밤 소린 씨는 공방 구석에 놓아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만든 수제 액세서리와 실패작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지. 그 순간 소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공방 앞에는 작지만 따뜻한 소식지가 붙었습니다. 소린 공방 1주년 기념 행사 누구나 오세요. 그날 행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언니도, 변호사님도, 그리고 공방을 단골로 찾던 어르신들도.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참 대견하네. 저렇게 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다니 우리도 힘이 나네. 소린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행사가 끝난 밤 공방 불을 끄기 전에 소린 씨는 벽에 걸어둔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잃어도 나를 잃지 않으면 된다. 소린 씨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앞으로는 누구도 내 삶을 흔들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진짜로 나로 살아볼 시간이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